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오늘은 23년 9월 18일 먼데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위해 또 한번 시부려 보기 위해 이렇게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은 그냥 무난하게 공연 때리고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안산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냐면 일단 그 흠뻑쇼 오프닝 때 그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코카인이라는 댄스를 또 신랑 친구분들이랑 신랑이 또 함께 춰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춤을 연습했거든요. 코카인. 난 그렇게 좀 더럽고 개그적인 춤을 출 때 참 좋아. 막 아이돌 같은 노래는 별로 재미도 없고 연습도 어렵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확실히 춤을 추면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코미디언이 됐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재밌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늘 제일 재밌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 그랬는데 내가 늘 마음속에 이 사람 웃기는 거에 대한 로망과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 참 늘 시선이 갔어. 그런 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네요. 지금은 뭐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고민도 했고 또 나름 프로로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도 많이 섰고 이게 다 기술이고 또 레파토리가 뻔해가지고 재미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재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이유는 일단 말을 유려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좀 다양한 목소리 연기도 팟캐스트를 통해 좀 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컨텐츠가 좀 유의미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늘 어떤 책들이나 어떤 재밌는 소재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요즘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저는 늘 뭔가 이 지식을 막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걸을 때나 뭐 운전할 때 음악 안 듣습니다. 저는 늘 팟캐스트나 뭐 오디오북 같은 거 듣습니다. 요즘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 게 이제 파친코라고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어떤 점에서 재밌냐? 일단 갈등 상황과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최근에 읽었던 구절 중에 참 재미있었고 참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뭐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니까 쉽게 이 친일파 새끼들, 이 매국노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내가 이걸 절대 친일파나 매국노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소설 속에서 이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겨우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를 A라고 부릅시다. A. 그 A라는 남자가 자기가 아끼는 친동생이 자기 와이프랑 일본으로 건너오겠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도 그렇고
또 이 A라는 남자의 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하필 그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 자기 애가 아닌 사람과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이 A라는 남자의 동생은 호구라서 이 여자랑 결혼을 했냐? 아닙니다. 이 A라는 남자의 동생은 직업이 목사인데 우연히 어떤 하숙집에서 묵다가 죽을 뻔합니다. 결핵에 걸려서. 그때 얘네 가족이 살려줘요, 얘를. 결핵이면 사실 전염성도 있어서 막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돌봐서 살려줘요. 그리고 이 A라는 남자 동생의 아내가 되는 여자는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걔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거야. 돈이 졸라 많아. 그래서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남자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결혼은 못 해주겠는데 너를 다 서포트 해주겠다. 결혼 못하는 이유는 걔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데 일본에 자기 결혼한 가족이 있대요. 자식도 있고. 그걸 몰랐던 거야, 여자가. 여자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떠났어요. 아무튼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소설 속에서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 여자가 이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낳고 산다? 그러면은 거의 정상인으로 절대 못 산대요. 손가락질을 먹같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가서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오는데 이 A라는 남자가 이 동생들 자기 동생이랑 자기 동생 와이프를 입국시키기 위해서 막 뒷돈도 쓰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많이 탕진합니다. 이게 입국이 쉬운 게 아니라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형은 당연히 자기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살아보니까 일본에서 살려면 일단 독립운동가들하고 엮이면 안 돼. 그래서 동생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주의를 줘요. 절대 독립운동가들하고는 엮이지 마라. 엮이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다 보면 조금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나라에서 막 갑자기 두려움으로 막 엄청 국민들을 찍어 누른다. 국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독립을 외치고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 너무 멋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신념 있게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요즘 사람들 나가서 만나면 다 돈돈거리잖아요. 야, 너 그거 왜 하냐? 돈 때문에 하지. 아니 마치 돈이 안 되는 걸 하면 병신인 것 마냥 막 다들 취급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이 돈이 안 되는데도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 분위기라고. 아마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지키고 돈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독립운동가처럼 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아주 100%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다고는 봅니다. 예. 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더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 문제점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된 눈을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옛날에 내 친구 중에 누가 야 씨발 그 19세기 뭐 18세기 뭐 그때 자기 머리 잘랐다고 그때 막 일제가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선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조선 양반들은 어머니가 주신 머리카락은 자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막 길렀는데 잘라라 하면서 두발령 내려서 머리카락 자르니까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이 잘렸으니 나는 내 목을 자르겠다 이러면서 막 자결하고. 근데 내 친구가 그걸 막 우습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신 아니냐면서 막. 근데 그거는 너무 함부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라는 게 한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말 뭐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인 것들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문화에서 자란 애기가 성인이 됐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기치고 훔치고 막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는 느껴질 거라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외국에 갔을 때 인도 사람을 만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남을 속이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컸대. 남을 속여도 된대 그냥 씨발. 그냥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에 맥북 딱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데 거기서는 바로 훔쳐갑니다. 그런 거를 놔두고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 테이블 위에 맥북? 주인이 없네? 아, 이거 신이 주신, 우리 알라 신이 주신 선물인가 보다. 이러면서 가져간다고요. 이게 걔네들 문화라고. 문화를, 이게 맞다, 저러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냥 그 문화의 세뇌가 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아무튼 그런 소설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저는 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사유를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오히려 단순하고 뭔가 명쾌하게 끝나는 결론보다 복잡한 상황을 보여줬을 때 너무 그 쾌감이 탁 느껴져요. 아마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제 뇌 속에서 도파민이 쫙쫙쫙 나오는 것 같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그런 상황들을 저는 좀 웃기게 풀고 싶습니다.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웃기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웃긴 얘기로. 그랬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제 돌잔치 갔는데 마포구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마포구에 그 소각장 결사 반대로 막 플랜카드가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 뭐 마포구에 이제 소각장이 뭐 설립이 되나 봐요. 아마 거기 사람들은 땅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지. 나도 우리 동네에 나도 집 샀거든요. 집값 떨어진 질 만한 뭔가 정책이 동네에서 벌어지면 반대할 것 같아. 짱나잖아. 다른 동네는 집값 오르는데. 근데 또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씨발, 마포구 사람들, 강남 다음으로 잘 살 거 아니야. 그 강남은 또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응? 이게 서울이라도 이 집값이 다 달라. 나는 부의 평등을 이뤄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막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막 부의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땅값 비싼 지역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면은 땅값이 떨어지면서 평등이 맞아지지 않을까요? 너 내가 강남에 집 사면 이런 얘기 못 할까?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자본주의는 무조건 뭔가 돈의 논리대로 가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한다? 강남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고 그 자기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쉽게 못합니다.
막 칼잡이 보낼 수도 있어. 존나 살벌해. 이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마포구는 돈이 있는 동네긴 한데 뭐 아무튼 제가 이 결사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막 쫙 보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 그리고 또 자기 것을 지키려는 어떤 명분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모두가 동의할 만한 어떤 정책이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겠죠. 힘이 없는 동네에 그냥 혐오 시설들이 막 생기겠지. 응? 힘이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걔네는 돈도 없으니까 집도 꼬질꼬질할 거야. 집도 꼬질꼬질한데 응? 막 소각장도 들어오고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오고 화장터도 들어오고 막 이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도시를 안 가봤는데 어떤 도시는 막 온천지가 쓰레기래요. 막 쓰레기고 거기 애들은 막 다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먹고 살고 근데 또 강만 건너면 엄청난 부촌이 있대. 그러니까 부촌과 가난한 그런 마을이 계속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부촌과 부촌이 아닌 지역이 계속 나뉘는 걸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가 있더라고. 막 드론 날려가지고 부촌인 동네와 부촌이 아닌 동네를 딱 사진 정중앙에 비율이 맞게 딱딱 나오게끔 예쁘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부촌인 동네는 막 반듯반듯해. 집도 크고 도로도 넓고 부촌 아닌 동네는 막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뭐 나야 중산층인 것 같아요. 뭐 집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근데 저는 죽기 전에 진짜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곳들을 한번 여행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세상에 가장 끔찍한 곳들을 여행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40에서 50 사이에 어느 정도 한 20억, 10억 정도 내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어떤 돈이 먹고 살 만큼의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큰 자산을 획득한다면 저는 바로 여행 떠납니다. 와이프랑도 합의했어요. 자식이랑도 같이 갈 거예요. 하다가 와이프랑 자식은 뭐 굳이 나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뭐 걔네들은 걔네 인생 살라고 할 거예요. 돈 주면서 뭐 좋은데 여행 다니고 와라. 함께 여행하다가 이제 불풀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저는 세상에 정말 소외받고 아니면 정말 여행지가 아닌 곳들 막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왔을 법한 그런 끔찍한 곳들도 한번 여행하고 당연히 좋은 곳도 여행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저는 탐험해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제 꿈이라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모으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돈을 모은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맞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요. 그래서 영혼도 아직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다른 끔찍한 것들을 볼 만한 용기와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인생을 막 계속 갉아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런 끔찍한 거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직장인들 보잖아요. 그럼 이 새끼들은 그냥 호캉스 다니고 고생하는 거 싫어해. 당연하지. 회사에서 존나 힘든데 회사가 지옥인데 나가서도 또 지옥을 본다? 또 막 귀찮은 거 막 성가신걸 한다? 내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나쁘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저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아버지가 201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저는 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죽기 전에 나는 최대한 인생을 많이 스펙타클하게 느껴보자. 이게 저는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책들 중에서도 정말 내 폐부를 찌를 만큼 팩폭을 갈기는 정말 끔찍한 책들도 많았어요. 그런 책도 읽고, 여행도 예전에 많이 다녔을 때 저는 사람 많은 관광지는 딱 하루 이틀 3일 최대 3일 정도만 여행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떠납니다. 재미없더라고. 재미없고 나는 정말 낯선 동네에 갔을 때가 너무 재밌었어. 거기에서 낯선 동네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느끼고 그들만의 어떤 분위기, 그들만의 삶의 이야기, 세상에는 전해지지 않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만 간직하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느낄 때 정말 내 인생이 충만해진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재밌는 플랜카드를 봤는데 귀신 잡는 해병, 해병 잡는 윤정권 이런 문구를 써붙인 민주당 플랜카드를 봤거든요. 그러면 귀신 잡는 해병대 위에 귀신 잡는 해병을 또 잡을 만큼의 강한 윤정권이 있다 이런 뜻인가? 그러면 윤정권이 가장 센가? 아무튼 아무리 귀신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존재라도 이 인간이 끔찍한 인간이 뭔가를 저지르면 그게 가장 끔찍해지는 것 같아. 인간의 천적은 인간.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저보고 보수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그냥 솔직히 정치는 사상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또 민주당 쪽 개파, 통합 진보당 쪽 사람들도 많이 알고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쪽의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나는 정치인으로서 살 인물은 아닙니다. 거기에 내 삶을 다 바쳐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삶을 바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은 사컬로지라는 책을 소개할 텐데 이 축구 관련된 책이에요.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풋살 선수를 꿈꿀 때. 근데 이 책은 꽤 분량이 긴데도 제가 3문장밖에 필사를 안 했네요. 3문장 소개하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사컬로지. 자, 첫 번째 문장. 경기에서 저지른 실수를 경기 도중에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에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 신속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경기할 때 막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풋살 하다가 실수 많이 했는데 어제 일요일 저녁에도 되게 침묵으로 축구 한번 했는데 저도 그때도 실수했어요. 근데 경기 도중에는 실수하느라 생각을 허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경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연할 때도 실수할 수 있어. 말을 절 수도 있고. 근데 공연 때는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최고의 코미디언이라고 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공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더 집중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문장. 인간의 시간과 물리적 참여 그리고 1시간이나 1일 단위로 정확히 측정한 숙련된 근육 운동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열의, 진취성, 충성심, 헌신은 살 수 없다. 이 4가지는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스포츠 과학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막 심박수까지 재가면서 훈련을 한다고 하죠. 심박수 너무 높아지면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이쯤에서 쉬어 막 이러고 막 부족한 운동 근력 과학적으로 측정해가지고 막 더 운동하고. 근데 사람 마음속에 열의, 진취성, 충성심, 헌신은 살 수 없다. 이 네 가지는 이끌어내야 한다. 이게 참 AI가 뭐 인간의 어떤 많은 것들을 모방하고 따라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참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이 AI도 만약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뇌에 대해서 100% 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뇌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우리 뇌를 뭐 거의 모른다고 하더라고. 뭐 몇 년 전에 읽은 책에서는 1%도 아직 발견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얼만큼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리 말이 많이 알아봤자 5%도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95%를 모르는데 우리 뇌를 본떠서 뭐 AI 프로그래밍을 한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의, 진취성, 충성심, 헌신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의 마음에서 뭔가 우러나오는데 왜 그런 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알고 싶고. 이 코미디 할 때 농담들도 보면 저 농담이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막 픽픽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가끔 어떤 뛰어난 코미디언들은 애드립을 칠 때 그런 말을 왜 논리적으로 쳐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마치 복싱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내가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막 손이 저절로 가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처럼. 아무튼 세상은 아직 미스테리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위대한 지도자는 물류, 명령, 통제에 집중하는 제조업자와 다르다. 리더는 농부와 비슷하다. 농부는 자기가 농작물이 자라도록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농부는 농작물이 저절로 자란다는 점, 그리고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주면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제가 풋살 할 때 노원 FS 감독 이창원 감독님이 정확히 이런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막 선수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도록 농부가 케어해주는 것처럼 감독님은 선수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조금 경쟁적으로 몰아가고 자극을 주고 패배를 맛보게 하고, 그럼 얘네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더 승부욕을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그러면서 막 성장하는 선수들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성장했고, 와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감독님이 눈치를 주진 않는데 눈치를 줘. 그러니까 스트레스지만 막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막 감독님이 계속 푸시를 하는 거 아닌데 좀 풀어지려고 하면 탁 쪼우고 풀어지려고 하면 탁 쪼우고.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 훌륭한 리더는 농부와 비슷하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뭐
뭐 신인 코미디언이나 뭐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코미디언이 있겠죠. 저는 그 코미디언들한테 마치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저절로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을 보여주고, 내가 이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겼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 표정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자극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극을 자꾸 받고 함께 성장해야 이 코미디 씬도 더 훌륭하게 자라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또 30분이 지났네요. 좋습니다. 얘기를 더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목요일 날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 뵈야 돼서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시고 만나 봬요. 또 만나 봬요.